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한동안은 주식시장의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며 올해는 주식시장이 상승해도 평균치보다 낮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당장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하니 참 머쓱하네요. 자, 물론 제가 영상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 언급하는 것은 단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틀간의 연속적인 하락을 뚫고 설 연휴를 잘 보내라는 의미인지 미국의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0%, S&P 500은 1.89%,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2.66%까지 상승했습니다. 맵을 확인하시면 정말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전반적으로 빨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애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중심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약 이틀간 연준 위원들과 여러 거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매파적인 발언들을 일삼으면서 시장을 냉각시켰었지만 오늘은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작년 한 해 동안 기술주 침체의 신호탄을 알렸던 넷플릭스의 효과로 인해서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간 7.56% 상승한 구글은 오늘만 5.7% 상승해서 9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추세면 100달러 선을 곧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구글의 상승을 이끈 원인은 이번 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았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정리해고였습니다. 이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에서 총 28,000명의 인원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구글은 창사 25년 만에 최대 규모 감원을 실시하면서 12,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회사만 다 합치면 4만 명의 인원이 해고되는 것으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연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 기술업계에서 감축한 전체 인력이 이미 20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 해고 인원의 20%에 육박하는 4만 명이라는 인원을 단 3개 기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업체들의 강력하고 확실한 대처로 인해서 당장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파월을 포함해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수치는 떨어지고 있으나 2%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면서 시장의 예측보다 강하게 그리고 길게 긴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고용 관련 지표들이 너무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와치를 보면 다음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예측치는 99.3%가 되고 심지어 금리 고정에 대한 의견도 미약하지만 0.7%나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2% 정도는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미 연준의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번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과 똑같이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월러 이사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은 총재들의 발언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 패트릭 하커와 댈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두 명 모두 25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며 연준 이사와 함께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 두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둘 모두 올해부터 연준에서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그 어떠한 인터뷰나 발언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비둘기파적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에게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시장에 큰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을 뒤로하고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 중 11%, 즉 55개 기업만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이 기간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 5년과 10년 평균을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 3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이익이 감소한 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5개 회사 중 67%가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5년 평균은 77% 그리고 10년 평균은 73%나 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80%가 넘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좋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확실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앞둔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힘든 기간을 보냈던 미국 기업들인 만큼 큰 기대 없이 기다리신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충격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역시 주식시장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줄 만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작년 FTX 파산 사태에 이어서 가상화폐 대부업체인 제네시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가상화폐에서 터지는 악재는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도 악재로 다가오는데 주식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상화폐 시장도 오늘은 하락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다시 22,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크립토 뉴스의 분석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 뉴스에서는 첫 번째로 제네시스의 붕괴는 이미 예상이 되었던 일이며 이미 제네시스는 FTX가 붕괴된 이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미 11월부터 제네시스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즉 이미 시장이 예상하거나 알고 있던 악재는 혹은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세력들이 지쳤다는 분석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장기 보유자들이 역사적인 약세장을 거치면서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일반 개미가 병정개미 수준으로 강력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립토 뉴스에서 지적한 것은 2024년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지지 요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인 시장이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주식시장도 안심하고 오늘의 호재들에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부터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 이번 달은 작년 한 해 동안의 하락을 약간 보상해주는 정도로 시장이 많이 상승해왔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은 주식에 대해서는 다 잊어보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근심 걱정을 행복한 설날을 보내시면서 날려버리시고 재충전한 이후에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제 푸념을 받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푸념한 영상이라 그런가 오히려 조회수는 마치 6월달에 처음 올렸던 제 영상처럼 처참하네요.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푸념하고 투덜대는 놈은 유튜브 알고리즘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잘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 연휴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면서 생산적인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